가장 가까운 친구라 믿었던 친구의 배신, 언제부터였을까? 파혼 이후 지혁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다. 상철과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집을 떠난 뒤 지방에서 막노동으로 연명하는 삶은 그에게 모욕이자 자존심을 갉아먹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 성재였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다가오고 가족을 걱정하는 듯한 말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그의 속내는 결코 순수하지 않았다. 지혁이 가진 능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과 문제 해결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성재는 그 능력이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지혁이 지방에 머물며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일부러 서울로 불러들이지 않았다. 지혁은 성재의 마음을 알 길이 없었다. 오히려 그가 멀리서 챙겨주는 듯 보이는 태도에 잠시나마 의지하려 했다. 하지만 성재는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은호에게 다가가 은호 후배, 나 같은 사람은 어때요? 라고 묻던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계산된 도전이었다. 은호는 그날의 질문이 잔잔한 파문처럼 가슴에 남아있었다. 지혁과의 관계가 애매한 채로 멀어진 상황에서 성재의 고백은 의도치 않게 흔들림을 만들었고 은호 스스로도 그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성재의 이중적인 얼굴은 점점 더 드러났다. 지혁이 막노동 현장에서 쓰러졌을 때 그는 걱정하는 척 찾아왔지만 결국 그를 붙잡지 않고 떠났다. 대신 수표 한 장을 몰래 남겼다. 도움을 가장했지만 그 속엔 지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는 잔혹한 계산이 있었다. 지혁은 그 수표를 보며 분노와 굴욕을 동시에 느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나? 그 순간부터 그는 성재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마음 한구석에서만 고통스럽게 맴돌았다. 한편 성재는 지혁의 동생들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수빈에게는 유튜브 출연 제안을 빌미로 접근했고 지환에게는 취업 문제를 언급하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지혁의 가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지혁을 더 외롭게 만들려 했다. 다정과 상철에게도 은근히 영향력을 흘려 마치 자신만이 가족의 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인 듯 굴었다. 가족을 빼앗기고 친구에게도 배신당하는 듯한 공허함은 지혁의 삶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은호의 마음은 갈수록 복잡해졌다. 지혁을 외면했지만 여전히 그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성재가 곁에서 끊임없이 다가오자 흔들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지혁은 은호를 보고도 다가가지 못하고 숨어야 했다. 초라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은호는 말할 수 없는 안쓰러움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성재의 다정한 배려가 떠올랐고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미로가 되어갔다. 성재의 질투는 은밀하게 커져갔다. 그는 겉으로는 웃으며 지혁도 힘들겠죠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대로 무너져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라고 기도했다. 심지어 회사 내에서도 지혁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불안해하며 그가 다시 무대에 서는 걸 막으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혁을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그의 손길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지혁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지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는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까? 성재는 왜 자꾸 나를 도우려는 척만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불타는 의지가 내면 깊숙이 살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는 성재와의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된다. 성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지혁 같은 사람은 서울에 있으면 안 돼. 거기선 빛이 나니까라는 말이 은호의 가슴에 깊게 꽂혔다. 그 말 속에서 묘하게 섬뜩한 질투와 두려움이 느껴졌. 은호는 성재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성재는 은호를 향해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난 은호 후배만 있으면 돼요. 지혁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죠. 그 말에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과연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일까? 아니면 잘못된 함정일까? 지혁은 홀로 쓰러져 있던 공사장에서 다시 일어나 주먹을 움켜쥐었다. 다시 돌아가겠다. 어떤 배신과 음모가 날 막아도 반드시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 결의조차 성재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덫 속에 갇히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다. 지방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지역의 귀에는 자꾸만 성재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넌 여기 남아있는 게 좋아. 서울은 널 반기지 않아.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머릿속에 각인된 듯 잊히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감지한 위협이었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성재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성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지환에게 은근히 다가가 너는 형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현실을 보라라며 흔들어 놓았다. 지환은 형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가 두려웠다. 성재의 말이 귀에 맴돌며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다. 수빈 또한 마찬가지였다. 성재가 건넨 제안은 매혹적이었고 그녀는 잠시나마 형을 생각하기보다 내 미래를 선택해야 하나 하는 갈등에 빠졌다. 성재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었다. 한편 다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 상처를 바라봤다. 당신 혹시 성재 씨가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집 일에 괜히. 하지만 상철은 대답을 피했다.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지혁을 떠올리며 밤마다 술잔을 기울였고 아버지로서의 무력감이 점점 커져갔다. 은호는 성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늘 지혁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지만 그럴수록 은호는 오히려 지혁의 진심을 떠올렸다. 지켜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언제나 날 바라봐줬어. 마음속에서 두 남자의 그림자가 엇갈리며 혼란이 커져갔다. 성재가 다정하게 웃어도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차가운 기운이 은호를 떨리게 만들었다. 지혁은 다시 결심했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성재가 바라는 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그는 노동을 이어가면서도 틈틈이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하지만 그 기회조차 성재의 방해로 번번이 무산됐다. 성재는 교묘하게 인맥을 움직여 지혁이 다시 설 수 있는 자리를 막았다. 지혁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끌어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호는 성재와의 대화 끝에 확신하게 된다. 성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 그래야 모두가 편해져. 순간 은호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 앞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성재의 진심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집착이었다. 그러나 성재는 곧 다시 웃으며 말을 덮었다. 은호 후배, 오해하지 마요. 난 단지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이미 은호의 마음속에 새겨진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과연 지혁은 성재의 덫을 뚫고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은호는 성재의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숨겨진 잔혹한 진심을 끝내 밝혀낼 수 있을까? 이제 이야기는 배신과 질투, 사랑과 집착이 얽힌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